여러분 최근에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테슬라에 대한 뉴스가 있었는데요. 테슬라가 뭐가 뉴스냐 하면 테슬라가 드디어 자동차 회사 중에 시가총액이 1위로 올라가서 도요타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요타를 넘어선 지가 이제 두 번째인데요. 최근에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옅은 하늘색이 도요타의 시가총액으로 밑에 짙은 청색이 테슬라인데 2014년만 해도 비교할 수가 없죠. 이제 20조 대 200조니까요. 10배가 큰 주가 총액 차이였는데 그게 6년 만에 이제 테슬라가 도요타의 주가 총액을 넘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거 올 1월인데요. 테슬라가 2019년 하반부터 급격히 기업 가치가 높아지면서 물론 이제 2012년서부터 계속 상승세였는데 그 모델 3가 제때 나오냐 안 나오냐 논란이 있어가지고 2017년 18년에는 주가가 잘 안 올랐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모델 3를 제대로 만들어서 대량 출하하면서 주가가 계속 치솟아서 사실은 지금 미국의 3대 자동차인 GM, 포드, 크라이슬러의 3사의 주가총액을 합쳐도 테슬라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테슬라가 압도적인 주가 시가총액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넘어갔다고 그래서 했고요. 6월 10일에도 이 테슬라가 잠시 시가총액으로 앞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에 테슬라가 1840억 불, 우리로 한 200조, 도요타가 그거보다 한 6빌리언, 한 6조 정도 적은 수치로 2등 이렇게 있었고, 거기 보시면 저 아래 보시면 11위가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인데요. 오늘 아침 현재로 당시 6월 10일에 996불 65센트였던 테슬라 주가가 지금은 1208불 66센트로 시가총액이 이제 2240억 불, 그래서 여기에다 1.2배를 곱하면 한 240조 정도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고요. 현대차의 주가는 6월 10일 날 11만 1,500원 하던 게 지금 9,930원으로 주가가 떨어져 가지고요. 당시에 230억 불의 시가총액에서 이제 210억 불로, 그러니까 23조 정도의 시가총액이어서 사실은 지금 현재로 보면 현대차에 비해서 테슬라는 11배에 가까운 시가총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지난 6개월간의 테슬라의 주가 변동하고 현대차의 주가 변동이 있는데요. 코로나 때 떨어진 게 일부 반등돼 가지고 지금 5월, 6월, 7월 동안에 이 현대차는 3개월 동안 주가가 거의 회복되지 못하고 횡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테슬라가 전기차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전기차를 테슬라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선택할 수 있는 테슬라의 전기차는 상당히 호화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전기차,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는 전기차를 5년 쓰고 팔고 버린다고 생각하면 어느 게 더 쌀까 하는 거를 계산을 해보면요. 이 계산은 저희 학교 다니는 현대자동차 직원이 계산한 거기 때문에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코나 EV가 있고요. 코나가 비교적 미국에서 잘 팔리는 현대차의 전기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의 전통적인 가솔린 차를 보면 가격 차이가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전기차는 실제 구매 가격이 5,392만 원이 그 코나의 전기차의 정가입니다. 그런 반면에 코나 가솔린은 2,500만 원밖에 안 되죠. 그래서 가격 차이가 2,884만 8천 원이 나는 거가 납니다. 그래서 가격 차가 월등히 큰데 거기에 이제 지자체마다 중앙정부하고 지자체에서 주는 보조금이 다른데요. 서울시 기준 올해로 보면 이 전기차를 사면 전 시정부가 1,270만 원에 시정부와 정부가 보조금을 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도 5,392만 원짜리를 1,270만 원에 보조금 주고 사도 4,100만 원이 되는 거죠. 코나의 2,500만 원에 비하면 여전히 1,600만 원이 더 비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월등히 비싼 거고요.
단 이제 가솔린 차하고 전기차 보면 전기차 부품이 워낙 적기 때문에 유지 비용이 5년 동안에 18만 6천 원 하고 33만 3천 원으로 14만 정도의 유지 보수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료비가 큰 차이가 나죠. 이게 전기차에 대해서는 지금 워낙 보조금이 많아서 139만 6천 원이 드는데 코나 가솔린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주행거리로 계산했을 때 물론 유가가 이제 변동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531만 5천 원으로 연료비에서 363만 원을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비 드니까 돈이 많이 들 드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5년 후에 자동차 가격입니다. 저 5,392만 원짜리 차가 5년 후에 팔 때 보면 2,300만 원밖에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56%가 가격이 없어지는 거죠. 감가상각이 되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코나 가솔린 차는 2,500만 원짜리를 1,931만 원에 팔 수가 있어서 77%의 잔존가고가 있기 때문에 그간 감가상각되는 것은 23%밖에 안 됩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저 전기차의 5,392만 원의 거의 과반이 배터리입니다. 근데 배터리가 시간이 지나면 성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모든 비용을 다 계산해서 5년 후에 이것을 팔아치우고 새 차를 살 때까지 들어가는 돈이 전기차를 사면 2,060만 원이고 가솔린 차를 사면 1,540만 원으로 전기차가 555만 원 더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부 보조금으로 물론 정부 보조금으로 전기차가 더 싸고 경제적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 따져보면 감가상각이 워낙 많이 되기 때문에 전기차가 현재도 더 비싸다. 보조금을 저렇게 많이 주고 보조금은 살 때 등록세 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부 보조금 들어간 게 다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연료에 대해서도 전기세를 워낙 싸게 해주니까 많이 해주는 건데 그걸 해주고도 550만 원이고 문제는 이 정부의 보조금이 앞으로 줄어들 계획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조금을 빼고 나면 무려 1,825만 원이 더 비싼 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550만 원이지만 보조금이 없으면 1,820만 원이 더 드는 거다. 그래서 전기차가 경제성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테슬라의 주가가 높은가를 고민하게 되죠. 의아스럽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림은 그냥 우리가 총 소요 비용이라서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이라서 5년 동안 쓰고 버릴 때 비용 항목이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 제일 큰 게 이제 차 가격 떨어지는 거, 감가상각이 거의 40%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특성상 배터리가 반이기 때문에 그 배터리의 성능 떨어지는 게 커서 감가상각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래서 전기차 선택하시는 게 뭐 환경 문제 이런 걸 생각해서 그러셨다면 몰라도 경제성 때문에 전기차를 쓰신다라고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고민을 여러분은 하셔야 됩니다. 전기차가 더 쌀 수 있는 방법은 월등히 많이 운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연료비 차이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아주 사용량이 많으시면 전기차를 쓰시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솔린 차보다 총 비용이 아직도 훨씬 높고 그것도 막대한 정부 보조금이 들어가고도 그렇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테슬라를 포함해서 전기차가 다른 차들보다 감가상각이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 그래서 이제 보도를 하고 분석 기사를 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greencarreports.com이라는 데를 가시면 자세한 분석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왜 테슬라가 그렇게 주가가 치솟고 있느냐? 전기차가 그렇게 경제성도 없는데 이렇게 보면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는 상당히 아주 스마트한 전략을 썼습니다. 우선은 첫 번에 전기차를 만들 때 중국이나 우리나라하고는 달리 경제성을 따지지 않는 사람들의 시장을 공략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완전히 최고급 스포츠카를 대체하는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최고급 스포츠카 뭐 페라리나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가격을 걱정하지 않는 부자들이 사는 거고요. 그리고 완전히 다른 차라고 하는 차별성 있는 제품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차량이라기보다는 부자들의 과시용 장난감 또는 지위를 나타내는 상품이 있고요. 제가 아는 경영자가 최근에 테슬라 4년 기다려서 모델 3 테슬라 차를 탔는데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저한테 테슬라 차를 사라 막 그러면서 강권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흥분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처폰 쓰다가 처음 아이폰 잡았을 때하고 똑같다. 차가 너무 다르다. 이게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기능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칭찬을 많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금년이 자동차 산업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해일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전에도 제가 자동차 산업에 폭풍이 온다, 그래서 카마게돈 이런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2018년에 7,800만 대 정도의 차량이 팔렸는데요. 그게 2019년은 7,500만 대로 시장이 줄었죠. 금년에는 6,000만 대도 안 될 것으로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제일 많이 미국에서 팔린 차를 보면 1위가 포드 F 시리즈 트럭입니다. 트럭이고요. 램프 픽업 트럭. 그래가지고 SUV하고 트럭이 쫙 있어가지고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무려 포드의 F 시리즈가 거의 90만 대가 한 해에 팔렸습니다. 미국에서요. 근데 저기 탑 20에 보시면 테슬라가 없어요. 테슬라가 없고 한참 내려가시면 이제 1, 2, 3위가 미국이고 그다음이 도요타 SUV 차가 있고요. 혼다, CR, 닛산 그래가지고 일본 회사들이 쭉 있고 그렇습니다. 우선 테슬라가 어떻게 되냐면 분기별로 몇 대의 차를 출하시키냐를 보면 2015년만 해도 분기별로 이제 10,000대 정도를 출하하다가 최근에는 분기별 10만 대가 넘어가서 급격히 출하 대수가 증가하고 있는 급성장하는 회사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아까 이제 총 대수만 봐서 그런데 거의 이제 고급차의 럭셔리카를 미국에서 2019년 2분기 보면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고요. 그 밑에 BMW, 벤츠, 아우디, 렉서스 이런 식으로 내려가서 대수에 비해서 상당히 비싼 차들, 호화차를 그 럭셔리카에서 테슬라가 압도하고 있고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고 있는 전기차를 보시면 1등이 또 테슬라 모델 3가 압도적으로 다른 거에 비해서 높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전기차인데 앞에서 우리가 경제성을 분석했던 전기차가 아니라 완전히 호화 제품으로 비싸게 팔 수 있어서 경제성을 안 띠는 시장을 했다. 이거는 이제 커피 시장에서 스타벅스 전략이죠. 그래서 남들이 50센트에 팔던 걸 5불짜리, 6불짜리 커피를 파는 그 전략과 같이 럭셔리 시장을 공략했다는 거 보시고요. 왜 테슬라의 주가가 높으냐 하면 우선은 이제 전기차가 급격히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여러 기관이 전기차가 앞으로 어떻게 몇 대가 팔릴 거냐 하는 건데요. 밑에 빨간인 게 중국이고요. 맨 위에 노란색이 독일이고 중간에 하늘색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대수로만 보면 중국이 전체 시장의 반 이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중국에 있는 전기차라는 게 고급차는 별로 없고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골프카트 같은 차들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2020년에 몇십만 대도 안 되던 게 2040년이 되면 무려 7천만 대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로 급성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선두주자라고 하는 미래 자동차의 전기차의 선두주자고 워낙 고급품을 팔고 있다라고 하는 게 주요 원인입니다. 그래서 전기차도 우리가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게 하이브리드죠. 그래서 가솔린 차로 출발했다가 거기서 구동하면서 만든 전기를 가지고 쓰고 있는 한동안 이 하이브리드는 일본의 도요타가 석권을 했던 건데 지금 이제 보시면 2012년서부터 순수한 전기차가 여기 녹색인데 압도적으로 더 크고 있고 하이브리드를 이제 추월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플러그인 전기차 PEV에서 쪽으로 가니까 테슬라가 월등히 이제 유리한 쪽으로 되고 있고요. 그 전기차에서 테슬라가 미국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냐면 전체 전기차 2019년 상반기입니다. 상반기에 전체 전기차가
14만 8,704대가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전부 해봐야 한 30만 대도 안 되는 거죠. 그거 중에 56.4%가 테슬라 겁니다. 10대 중에 6대는 테슬라가 지금 미국의 전기차를 장악하고 있고요. 그거의 대부분은 보시면 저 모델 3라고 하는 3, 4만 불대의 제품입니다. 그게 67,650대나 팔았고요. 진짜 비싼 이제 모델 X, 모델 S는 대수가 훨씬 적죠. 9,000대, 7,225대. 이거는 뭐 다 몇 억씩 하는 호화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전기차에서 압도적으로 미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른 회사들의 전기차를 보시면 2019년 상반기에 보시면 테슬라 모델 3는 무려 전년 대비 183.9% 거의 2배로 성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거 보면 도요타의 프리우스 이게 주로 이제 하이브리드가 많은데 이게 40%가 주로 있잖아요. 혼다가 마이너스 5.3%, 닛산이 마이너스 9.8%, 그래서 뭐 쉐보레는 마이너스 53%. 그래가지고 모든 전기차, 다른 회사 전기차가 거의 다 시장을 뺏기고 있는데 모델 3가 다 휩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모든 자동차 시장이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에 줄었고 2020년에 더 많이 주는데 전기차는 전체적으로는 20%로 늘어나서 미국에서 자동차 불황 중에서 전기차만이 지금 많은 대수로 늘고 있고 그 증가의 대부분은 테슬라의 모델 3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차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보면 자율주행 자동차인데요. 이게 왼쪽에 보시면 제일 옅은 색이 이제 아무것도 자율주행 기능이 없는 차량인데 그거는 이제 급격히 줄어들고 그 다음에 제한된 레벨 1에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거, 레벨 2에 있는 거, 그리고 레벨 3과 4가 있는 진짜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제 2019년서부터 레벨 3, 4가 조금씩 팔리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 앞부분에 레벨 2 이상의 마켓에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테슬라 자동차 중에 극히 일부만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는 자율주행 기능이 없는 차고요. 저게 이제 청색입니다. 그 다음에 주황색은 오토파일럿의 옛날 하드웨어 1. 그 다음에 이제 2가 2레벨 이상의 오토파일럿 하드웨어가 있는 차거든요. 근데 보면 압도적으로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를 갖고 있는 그 녹색 부분의 성장이 지금 아무것도 오토파일럿이 없거나 제한된 레벨 1의 오토파일럿은 별로 안 팔리고 대부분 다 2레벨 이상의 오토파일럿이 있는 차를 팔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도 테슬라가 1위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걸 레벨 0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대부분의 오토매틱 차들은 이제 오토매틱 브레이킹 같은 거 다 있잖아요. ABS라고 그러죠. 브레이킹이 있으니까 이게 레벨 1입니다. 그 다음에 2가지 이상의 자동화 기능이 있는 게 레벨 2고요. 레벨 3부터는 핸들에서 손을 놓고 갈 수 있는 레벨을 우리가 레벨 3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드라이빙 태스크를 차가 스스로 할 수 있고 네 번째는 자율주행 전용 차에서는 아예 핸들 앞에 사람이 앉아있을 필요도 없이 지 혼자 가는 거. 레벨 5는 어디서나 혼자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차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5번에 대해서는 언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지만 레벨 3, 4는 지금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까지 테슬라 자동차가 소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로 달린 총 거리가 35억 킬로 정도가 될 정도로 축적이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 성능을 높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오토파일럿 2 이상 거기에서만도 22억 킬로미터를 달렸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 축적이 제일 앞선 회사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비싸게 파는 전기차의 선두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의 선두입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 국산에도 국내에 이제 좀 비싼 차를 사시면 요새 레벨 3의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대 어떤 최고경자가 최근에 K9을 샀는데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을 해놓고 카톡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 뭐 이런 자랑을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훨씬 안전하게 주행을 고속도로상에서는 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경험을 많이 안 해서 그런데 제가 지난 1월 달에 12월에 BMW 자동차 전시관을 갔는데 거기서 저를 환영해 주셨던 분도 레벨 2, 3만 있어도 운전이 얼마나 다른지 모른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들이 고급차에서는 급격히 대중화될 거다 하는 거고요. 이 테슬라의 미래를 밝게 보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바로 애플의 스티브 잡스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그 다음에 페이스북의 저크버거, 아마존의 베조스처럼 아주 카리스마 있고 능력이 증명된 창업가 앨런 머스크의 영향 때문에 그렇죠. 앨런 머스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슬라 외에도 지금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있는 회사는 얼마 전에도 우주 정거장의 유인 왕복선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던 스페이스X라고 하는 위성을 쌓아 올리고 통신위성을 쌓아 올리고 우주 여행을 대중화하는 데 있는 이 회사하고 테슬라가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데 기차를 진공 튜브 속에서 시속 몇천 킬로를 달성하겠다고 하는 더 보링 컴퍼니 하이퍼루프라고 하는 터널을 뚫어서 원거리 기차를 완전히 다른 형태로 혁신하겠다고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같은데 캘리포니아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주목받는 회사도 있습니다. AI가 사람 중심으로 편견 없이 쓰여진다고 그러는 비영리 단체 오픈 AI도 있고요. 사람의 뇌와 인공지능을 연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뉴럴링크라고 하는 회사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는 그 이전에도 이 태양광 쪽 하는 솔라시티의 회장도 했었고요. 테슬라의 이제 CEO 겸 기술 책임자를 하고 있고 스페이스X의 CEO 겸 CTO를 하고 있고 엑스닷컴이나 페이팔이라고 하는 페이팔 여러분 잘 아시는 핀테크 회사의 CEO도 역임한 적이 있고요. 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한 공동 창업가이기도 합니다. 와튼스쿨로 알려진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경제학으로 학사 학위를 받았고요. 물리학도 공부했고 그랬던 길이 납니다. 그래서 뛰어난 창업가의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하는 것 때문에 테슬라의 미래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데는 이런 훌륭한 경영자와 창업가가 이끌고 있다 또는 비저너리가 이끌고 있다 그럽니다. 다분히 좀 미화되긴 했습니다만은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생활하는 10개의 법칙, 룰이 있는데 첫 번째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네버 기브업이고요. 두 번째는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거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쓸데없는 사람들의 little man들한테 소리에 너무 기울이지 마라. Don't listen to the little man이라고 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을 감수해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걸 해라. 인류 역사에 변화를 줄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일을 해라 하는 거고, 여섯 번째가 잡소리하고 시그널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노이즈 속에서 시그널을 캡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하는 사람들을 열심히 찾아야 된다 하는 거고, 회사가 잘 되려면 우수한 인재를 어트랙트 해야 된다. 모아야 된다는 거고요. 아홉 번째는 최고로 좋은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열 번째는 죽어라고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어느 분야에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면 상당히 성과를 많이 낼 확률이 높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취를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도전적인 삶이고 자기 확신이 큰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남아공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이민을 와서 이렇게 대개적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창업가입니다. 여러분, 그 테슬라를 가지고 왜 테슬라가 그렇게 주가가 높은가를 할 때 아까 자동차에서 실적을 많이 간주했는데요. 테슬라의 사업 모델은 보시면 테슬라 모터스라고 하는 자동차 만드는 사업 부분하고 테슬라 에너지라고 크게 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 모터스 중에서도 이 전기차를 잘 팔려면 그 충전망을 잘 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델 S, 그 다음에 모델 3, 모델 X,
그다음에 로드스터라고 하는 게 있고 요새 이제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만 사이버 트럭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그게 지금 어마어마한 양의 사전 주문이 돼 있습니다. 모델 3보다 더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우리가 옛날에 키트 뭐 이런 거와 같은 그런 모양의 트럭을 만들어서 전기차 트럭입니다. 사이버 트럭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내년에 어마어마한 양의 또 새로운 매출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바로 슈퍼차저 네트워크입니다. 이게 충전 네트워크이거든요.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거는 전기에서 계속 충전을 하는 충전망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테슬라 차들한테 충전을 하는데 이 기술이 있으니까 다른 전기차도 오면 빨리 충전을 해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로봇이 많이 돌아다니고 드론이 돌아다니면 다 어디 가서 충전해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자기네 회사를 이 충전망 회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부분에 보면 솔라 패널도 그래서 태양광 판넬도 만들고요. 지붕을 다 바꿔가지고 하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워팩이라고 그래가지고 전기 저장 장치 있죠. 이 ES라고 하는 거. 이걸 삼성전자하고 경쟁을 합니다. 근데 미국의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데 재생에너지 생산이 많아지면 태양광 낮에 생산한 거를 어디다가 대량 저장했다 밤에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저장 장치를 우리나라에 이제 LG화학이나 삼성 SDS가 만들어서 파는데 지금 테슬라하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다음 세대의 에너지 회사로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전기 에너지를 써가지고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거가 전기 저장 장치하고 전기차라고 하는 것 때문에 킬러 어플리케이션으로 그걸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기를 쓰는 쾌속 충전이 필요한 전기로 움직이는 물건이 많아지면 테슬라는 자기네 네트워크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다양한 걸 만들어 팔 수 있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존을 처음 만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아마존이 책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자상거래에 빨리 주문받아서 빨리 갖다 주는 능력이 되니까 그 후에 책뿐만 아니라 다른 물건을 계속 얹어서 컸던 것처럼 테슬라는 전기차를 넘어서는 다음 세대의 에너지 회사의 플랫폼을 지금 키우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게 그래서 왜 테슬라의 주가가 또 높은 원인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금 바로 지금 에너지 저장 장치에 의한 매출액입니다. 그래서 단위가 100만 불이거든요. 그래서 4억 3,600만 불어치를 2019년 4, 4분기에 에너지 저장 장치 충전 및 저장 장치에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보다도 이쪽이 먼저 사업이 성공적으로 런칭이 돼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테슬라의 지금까지 실적이 급성장되기 때문에 가격이 높다는 거고요. 또 주가는 현재보다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현재 1년에 뭐 몇십만 대도 못 파는 자동차 회사가 1,000만 대를 이상 파는 자동차 회사들의 주가보다 월등히 높은 그리고 미국에서는 GM, 포드, 클라이슬러의 세 회사의 시가총액을 다 합친 것보다 큰 이유는 미래를 지배할 회사로 인정받기 때문에 그렇다. 그 미래는 자동차의 미래는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와 자율주행 자동차인데 이 분야에서 선두를 띄고 있다. 또 하나는 전기차는 경제성이 없고 이익이 많이 안 나고 배터리 회사가 내려 돈을 많이 가정으로 돼 있는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아주 럭셔리카로 스포츠카로 시작을 해가지고 브랜드 파워를 확보한 후에 대중적인 사치품인 모델 3를 만들면서 모델 SX에서 M으로 이동을 하면서 지금 시장을 키우고 있고 자율주행에서도 선도적인 회사다. 또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를 넘는 미래 에너지 회사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아마존의 베조스처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카리스마가 이런 높은 주가를 만드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는 아주 돌직구로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이름이 높습니다. 그래서 구설수에도 자주 오르고요.
주가가 이 사람 말 한마디에서 올라가 내려가서 미국의 우리로 하면 증권 거래소 증선위로부터 수사도 받고 사과도 하고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회사 못 나가게 락아웃한 것 같은 것들이 위헌적인 독재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반발을 해서 뉴스가 되기도 한 자신감 있는 아주 빅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비전과 지도력이 또 이런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의 보급형 전기차는 현재 가솔린 차보다 경제성이 떨어진다 하는 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정말 공해나 기후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고민이 있지 않는 한 경제성만 가지고는 일반 전기차를 사는 것이 그렇게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다라는 것도 아실 필요가 있고 전기차는 훨씬 중고차가 됐을 때 가격이 심하게 떨어진다. 배터리 때문에. 그래서 배터리는 뭐 여러분 지금 있는 차의 배터리도 소모품인 것처럼 전기차에 들어있는 막대한 양의 배터리도 소모품이라는 걸 아시고 구매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